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우리 동학개미 운동 속에 작년부터 해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인구수가 1천만 명을 넘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 쏙쏙 등장하는 것을 보면, 자, 개인 투자자의 성향이 매우 단기적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자본시장연구원의 김민기 연구위원께서 이제 실제 개인 투자자의 매매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분석 리포트들을 보게 되면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기 투자가 그냥 일부가 아니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단타 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기 투자를 하시더라도 그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직간접적이라는 비용. 여러분들 직접적인 비용은 여기서 떠올리기 쉬우실 겁니다. 증권거래세라든가 증권사 수수료가 직접적인 비용일 텐데 그 외에도 간접적인 비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자, 우리 애청자님들 중에 아마 이 내용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 오늘 증시 토크와 함께 그 간접적인 거래 비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냉정하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그림을 그리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투자 인구는 1천만 명이 넘어가 있고요. 그리고 활동 계좌 수는 자료에 따라서 4천만이라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좀 과하게 반 올림하면 5천만으로도 그렇게 계산이 되는 엄청난 수의 활동 계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한 분이 계좌 한 대여섯 개씩 가지신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동학개미 운동 속에 과거 선배 개미와 다른 그러한 투자 양상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단기 투자에 집중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자, 관련해서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김민기, 김준석 연구위원님께서 연구한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자 투자 행태와 투자 성과라는 연구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관련한 부분의 링크 제가 영상 안내에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내용을 일부 참고해 보게 되면요. 자, 개인 투자자 중 55%가 일중 거래를 하고 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연령별, 투자 자산별 이제 일중 거래 비중이 어떻게 되나, 이걸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20대 이하의 경우는 80%. 20대 이하. 그때는 참 20대 때는 활기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시절에는 이제 단기 투자 정말 많이 연구하긴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80%. 자, 그리고 투자 자산 1,000만 원 이하 76%의 일중 거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저거 엄청난 비중이에요. 그냥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냥 일중 거래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중 거래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 리포트 자료에 보게 되면은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기존 투자자들은 그런대로 작년 3월부터 해서 작년 10월까지 그런대로 플러스 수익률을 많이 냈는데, 신규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떨구고 났더니 마이너스 1.2%였다. 자, 저러한 수치가 나옵니다. 자, 저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자, 저 연구 자료에서는 직접적인 비용, 즉 그 증권거래세나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를 차감한 후에 이제 수익률을 의미하지만, 우리가 실제 투자한 데 있어서 저러한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고 간접적인 비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간접적인 비용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호가갭, 이거 이제 전문용어로 스프레드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시장 충격 비용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호가갭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최우선, 최상위 가격 호가하고 매도 최하위
예, 호가하고 그 괴리를 의미해요. 자, 매수 최상이면은, 나 지금 당장이라도 사겠다는 호가 중에서 가장 위의 호가고, 매도 최하위 호가라면은, 나 팔겠다 하는 호가 중에서 가장 아래 매도 가격이죠. 자, 이 가격. 실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지금 당장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현재가가 뭐, 지금 아래 매수 호가로 잡혀 있다 하더라도 매도 호가로 예, 올려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한 데 있어서요, 이 호가 갭은 예, 실질적인 간접적인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상에 글씨가 이렇게 쬐끄맣게 있지만 이게 삼성전자의 오늘 아침 호가 상황이었어요. 나는 81,100원에 사고 싶은데 82,200원이 매도 호가예요. 그러면 81,100원에 이제 매수 걸어놨다가 언제 체결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체결을 시키기 위해서는 82,200원에 후응 하고 올려서 사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이때 요 그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 스프레드 폭이 대략 0.12%예요. 대부분의 종목에서 이 호가갭 스프레드가 최소 0.1%포인트 예, 정도 됩니다. 최소.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거래량이 작은 종목은, 예, 뭐, 이 호가갭이 1% 뭐, 이렇게 가기도 해요. 자, 우리가 0.1%포인트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 호가갭. 그런데, 저 호가갭을 각오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단타를 쳤다. 그러면 240 거래일입니다. 1년이면. 자, 240 거래일, 저 0.1%포인트의 호가갭 스프레드를 간접 비용으로 털어내게 되면요. 자, 연으로 치면은 24%포인트 정도 됩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비용을 뺀 거고요. 호가 갭으로만 말입니다. 저거 좀 제법 크지 않을까요? 단타 투자면은 1년에 뭐 1000%씩 법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1년에 호가갭으로 벌이는 간접적인 비용이 24%다. 좀 냉정하게, 예, 가슴에 와 닿으실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접적인 비용은요, 시장 충격 비용입니다. 시장 충격 비용. 이거는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달 증시 토크에서 예, 주문 집행 알고리즘이 좀 무시된 듯한 어떤 ETF의 매매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시장 충격 비용이란 게 뭐냐면, 또 삼성전자로 예로 들어서요. 내가 81,100원에 사고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좀 돈이 많아. 근데 81,100원에 한 몇 주를 사려고 그러냐? 뭐 한 1,000만 주를 사고 싶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0만 주. 행복합니다. 자, 1,000만 주를 산다. 그러면 81,100원에 1,000만 주 걸어놓으면, 뭐, 거래해야 되겠지만, 예. 한 방에 사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겠죠. 예, 체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애들이 올려가지고, 좀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1,000만 주를 체결되는 방향으로, 예, 주문을 넣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시장가 매수로 넣어야 할 수도 있죠. 혹은 계속 위도가를 벗겨가면서 타타타타타타 하고 매매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가격, 보다도 호가 스프레드 문제를 넘어선 시장 가격을 내가 왜곡시키면서 끌어올리거나 또는 끌어내리면서 예,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상황. 이게 이제 그 자체가 시장 충격 비용입니다. 예, 이런 내 매매가 발생한 후에는 주가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발생하는데, 이 되돌리는 요 수준, 이건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라고 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 간접적인 비용이 될 수 있겠죠. 자, 요 간접적인 비용은 종목에 따라 틀리겠지만, 혹은 종목이 뭐 급하게 상승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더 큰 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대충 한 1%포인트 정도 됩니다. 보통 시장 충격 비용이. 자, 그런데 만약에 급하게 매매하거나 큰 자금일 경우에는 한 번 매매에 한 10%포인트 정도 시장 충격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나의 매매가 시장 충격 비용이 1%포인트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고, 자, 매일같이 매매를 할 경우에는, 요거 시장 충격 비용 1년으로 환산하면, 엄청날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대충 한번 계산해 보셔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시장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때, 직접적인 비용보다도 간접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든다. 그런데
단타를 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러한 간접적인 비용을 간과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이 단타 매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승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승률이 한 50% 돼요. 단타 시계열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게 이제 홀 아니면 짝, 홀짝 노름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홀짝 노름을 하더라도 뭐 따고 잃고 이게 그냥 요 자체로 반복되면은 그냥 뭐 쉽게 그냥 속된 말로 또이또이죠. 또이또이. 예. 하지만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고 생각보다 큰 간접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수익은 점점 단타 매매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실만 누적되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물론 단기 투자 잘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와 보면 완전히 으아 어떻게 저렇게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수익 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가 단타를 한다? 그건 좀 뭔가 모순이 있겠죠. 우리가 이 단타에서 수익을 만드는 것은 좀 비유를 들자면 우리 요즘 유행하는 자녀 백신, 카톡이나 네이버 앱에서 자녀 백신 막 타타타타타 해가지고 딱 그거 잡는 거하고 매한가지입니다. 기술이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자녀 백신 맞았잖아요. 해가지고 딱 맞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볼 땐 자녀 백신이 있나? 이게 보지를 못했어요. 그처럼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는 피라미드 구조의 하단부를 만들면서 오히려 수익은커녕 장기적으로 손실만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거는 단기 투자의 시기에서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좀 속된 말로 자, 단기 투자로 열심히 손실이 누적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자발적 자선사업가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입니다. 좀 이건 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 투자가 너무 많아요. 앞서 언급드렸던 자본시장연구원의 자료를 보더라도 한 55%, 이 정도만 돼도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20대 80%. 자,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생존을 하느냐 버티지 못하느냐 그 현실적인 문제로도 맞닥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처럼 시장이 상승할 때는 그렇게 크게 계좌 손익에 큰 손실을 주진 않지만 시장이 애매하게 흘러갈 때 우리 상반기 때 주가 지수가 14%나 올랐는데 시장이 좀 이렇게 변동성이 낮으니까 이거 죽겠네 이런 얘기가 저절로 나왔잖아요. 만약에 하반기 때 정말 지지부진하다 그러면은 여기저기서 개인 투자자분들 힘든 이야기 펑펑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긴 호흡에서 시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언제나 그런 것처럼 제 마지막 페이지에는 사진 한 장을 꼭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입니다. 7월 오늘도 밖에 나갔더니 눈이 부셔요. 해가. 자,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그리고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 말 그리고 7월 초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오는 이번 주를 보내시면서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대한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불금 그리고 주말에는 잠깐 주식시장 잊으시고요.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캐릭터처럼 여유를 가지시면서 뭔가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기분 좋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기분 좋은 주말 보내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